14페이지 연속 함수요. 좀 수학이 그런 식이야. 수학은 맞는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한데 정확히는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은 얘기까지 아는 얘기를 하려고 해. 뭔가 내가 이렇다 얘기하면은 이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얘기를 구구절절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많이 그래. 틀리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연속, 그래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절절절 얘기하는 거 식으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빈 구멍을 다 막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연속함수라는 걸 볼게요. 연속함수. 보통 연속함수 이전에 우리가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면은 우린 이렇게 썼죠. 필요 충분 조건으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가 fa와 같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고 쓰는 게 바로 연속의 정의인데 이건 그 점에서의 연속이에요. A에서의 연속을 의미합니다. 구간 내에서 특정한 구간에서 정확히 구간을 A에서 B까지 개구간 A, B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쓰자. 구간 A, 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 A로 할까요? K가 낫겠구만 문자. 모든 K에 대해 리미트 X를 K로 보낼 때 fx가 fk와 같으면은 구간 내에 어떤 K를 잡아도 어떤 원소를 잡아도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랑 함수값까지 모두 같다면은 그거는 그 함수는 여기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연속. 구간 내 모든 점에서 요거 만족하면은 어떤 점이든.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 볼 때는 끊어진 곳이 없으면 그냥 다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끊어진 곳이 없으면.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해. 식으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데 근데 구간 y는 fx가 폐구간 연속이길 바라. 그러니까 A, B는 도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만 연속인 거에 더해서 A에서도 연속이면 좋겠고 B에서도 연속이길 바래.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렇게 된 거죠. X는 A에서 X는 B에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거죠. 끊어지지 않은 거야. 오, 손상된 파일이 있었대. 포함 복구했대. 그럼 낚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땡큐. 한영키 되나 이제 제발요. 여전히 안 되네. 할게요 일단. 물론 한영키 지금 수업 때는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연속인 걸 말하는 거고 폐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건 양 끝에서도 이렇게 연속이길 바라는 거야. 요거에 더불어서 요거까지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일단 폐구간에서 연속이려면은 일단 개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쪽을 신경 써야 되잖아. 두 번째 리미트 x를 a의 오른쪽으로 보낼 때의 극한값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A에서 함수값이 있고 오른쪽에서 접근한 이 극한값이랑 그거랑 같아야 돼. 그래야 연속이지.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탁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저 식 자체가 A로의 우극한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착 붙어야 된다는 얘기. 식으로 굳이 표현하는 거야. 굳이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 당연한 얘기를
이 얘기를 먼저 잡아두셔야 돼요. 이 얘기 잡아두시고 그림을 잡아두시고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B에서도 B의 왼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왼쪽으로 접근한 값이랑 극한값이랑 B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뭐 개수로 치면 총 3가지긴 한데 개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에서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은 패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긴 합니다. 참 이 얘기는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개념 17번의 얘기고요. 밑에 개념 체크는 뭐 딱히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그냥 그림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냥 대표형 13으로 갑시다. 대표형 13은 요거랑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은 하자고요. 가자. 블루투스 키보드를 버려야 되나 봐. 바꿔야 되나 봐. 44. 가자. 대표형 13번. 방금 한 내용이랑 그렇게 연관성이 있진 않아요. 대표형 13번이. 일단 풀어봐야죠. 연관성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수 fx가 1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요. 연속이 된다는 건 아니 연속 이전에 우리 그거 했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구하고 우극한구에서 걔네들이 같다 해서 식을 세웠었죠. 좌극한, 우극한. 근데 연속은 거기다가 함수값까지 포함한 거야. 그래서 연속임을 보이려면은 리미트 1에서 연속이잖아? 1로의 극한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로의 극한값인 이거는 1이 아닌 곳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1이 아닌 함수를 써야 돼요. 1이 아닌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써보자.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a의 루트 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f의 1은 x가 1로 정해졌을 때 여기 x가 들어갈 게 1로 정해졌을 때 함수값은 2다 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을 풀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연습했던 거네. 요걸 만족하는 A, B 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냥 앞에 거 쓱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푸는 거. 잠깐 쓱 봐봐. 일단은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대입하면 0으로 가겠죠. 1 대입하면 0으로 가요. A 더하기 B. 여기 이제 0으로 간다. A 더하기 B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A고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은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a 루트 x 마이너스 a가 되겠고 a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은 분모의 루트 x 플러스 1이 붙죠. 그래서 이제 1로 보내주시면은 2분의 a가 되겠네. 그게 2와 같아져요. 그래서 a는 4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우회하자. 이렇게 해죠. 별거 없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요거는 당연히 할 줄 알고 이제 연습하셨으니까 할 줄 아시고 요 1에서 연속이다 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리고 식을 다 넣어가지고 요걸 만드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잠깐만 쓱싹 여기까지만 해보고 계산은 나중에 알아서 해보시고요. 13-1. 난 밑으로 갈게요, 바로. 13-1.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함수 fx가 천천히 할게요. 함수 fx가
저렇게 나와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2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2에서의 다른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2를 기준으로 2에서의 우극한이랑 2에서의 좌극한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써놓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2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위에다 2 대입한 거, 아래에다 2 대입한 거 같다고 할 거야. 그럼 A 나와요. 이게 지금 요거 한 거야, 근데. 사실상 한 거야. 2의 우극한은 아래 그래프를 아래 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좌극한은 위에 거 써야 되죠. 리미트 x를 2의 음의 방으로 보내고 루트 a-x이고 어차피 대입할 거 아니야. 어차피 2 대입할 거 아니야. 대입한 거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한 게 같다는 식을 쓰면 되는 거죠. 별거 없죠, 사실상. 이해를 하면은 그냥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갖게 돼 있고. 근데 13-1이랑 13-2이랑 풀이 방법이 살짝 달라지죠. 요거는 2에서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이미 같아요. 우극한이랑 함수값, 그치? 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 대입하게 될 거고 우극한도 여기다 대입하게 될 거예요. 맞잖아.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 같다만 쓰면 돼요. 2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근데 요거는 좌극한, 우극한은 이미 같을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이 아닌 곳,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아닌 곳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하면은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될 거야. 마이너스 1을.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어쨌든 처음부터 같게 돼 있고 함수값이 같은 게 관건이 되겠죠.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게. 그래서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fx랑 f의 마이너스 1이랑 같다랑 요걸 같이 풀게 될 거야. 요게 같다고 풀게 될 거예요. 위에 거는 그냥 좌우극한 하면 되고 아래 거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고 풀게 될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마이너스 1이 아닌 곳이니까 위에 거 쓰겠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써도 돼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극한값이 같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극한값이 같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려도 상관없다. 식을 쓸 때 같다, 뭔가 두 개가 같다 할 때 뭐랑 뭐랑 같은지 그냥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요 쓰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위에 거는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2x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b, 이게 얇은 쪽 거고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잖아. 이렇게가 식이 나와요. 결국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같다. 2 대입한 거, 2 대입한 게 같다 라는 식을 세우는 거죠. 말로는요. 마이너스를 대입 못하잖아. 그래서 극한으로 쓴 거야. 극한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걸 풀게 될 거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풀게 되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각자 연습하셨으니까 저번에 만족하는 A, B를 구해보세요. 일단은 앞에 써놓을게.
이렇게 나오겠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 방법은 이렇죠. 분자에 대입해서 0 된다. 그거 다시 대입해서 인수분해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약분되게 만드는 거죠. 큰 흐름은 뭐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이 극한 구하는 흐름은.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이 계산법이 정말 바뀌지가 않아. 요 극한 계산은. 그리고 이 책의 절반에 걸쳐서 계속 하게 되는 계산이야. 연습해보세요. 시간 드릴게. 파랑이 다른 방법 할 거예요. 이거. 다른 방법도 지금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해보고 끝내세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죠. 자, 지웁니다. 자,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압니다. 분자가 0으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으로 간다는 거 아는데 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분자에 인수에 x 플러스 1 있고 이 녀석을 추정할 수 있죠. 최고차 항의 계수가 2니까 2x고 그리고 상수항 b니까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어. 약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고 그게 a-2예요. 이렇게 사라져서 a랑 b랑 같다 나오겠네. 근데 a랑 b랑 같으니까 요거를 뭐 대입을 다시 하셔도 돼요. 요 놈의 분자가 뭐와 같냐면은 쟤와 같잖아요. 그래서 1차 항을 꺼내봅시다. 상수항은 어차피 같고 최고차 항도 같으니까 1차 항을 꺼내주시면은 3의 2죠? 여기서 1차 항 꺼내면 2에다가 b, 2 더하기 b. 근데 a랑 b랑 같으니까 b를 a 취급해서 좌변으로 가면 2a가 되겠고 a는 1, b도 똑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인수로 만들어서 약분해버리는 방법이에요. 뒤에 붙은 요 녀석을 추정을 잘해야 돼요.
별거 없죠? 이런 방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요게 책에 정규 교재 같은 거, 이런 교재에 이제 수록된 거는 좀, 수록이 된 건 좀 신선하죠. 원래 선생님들이 아름아름 쓰는 방법이었는데. 자, 18번 갈게요. 됐으면. 18번. 이거 다시 뭐 보면은 어렵지 않겠죠? 수업 영상으로. 개념 18번 연속함수의 성질 보시면은, 자, 1, 2, 3, 4번 봐봐. 1, 2, 3, 4번. 두 함수가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은 상수를 곱한 것도 A에서 연속이고요. 두 함수를 더한 것도 뺀 것도 연속이에요. 곱해도 연속이야. 나눠도 연속이에요. 나눠도. 단 A에서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조심해.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 많이 일어나.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주의해 주시고, 뭐 리마크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게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수학에서, 어려운 연속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개념 체크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에.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는 다 연속이에요. 우리가 2차 함수까지 배웠는데 3차, 4차, 5차, 6차, n차 함수는 다 연속입니다.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니까 연속인 구간을 어떻게 쓰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요 녀석은 분모가 0이 되는 곳. 자, 이거 기억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불연속이 거의 무조건 일어나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무조건 일어나요. 무조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 일어나요. 불연속이 일어나. 그래서 연속인 구간은 요거 빼고 다잖아. 연속인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요? 분모가 0이 되는, 그러니까 x는 1, 2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는 거죠. (1, 2에서) 불연속이 일어나요. 약분되지 않나요? 아, 약분 안 되죠? 그쵸? 약분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연속인 구간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1이랑 2 건너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인 구간은 이렇게 앞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거고요. 아까 했던 거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약분돼서 뭐 x 플러스 x 빼기 2만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1에서는 불연속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함수의 맨 처음 원형이 답이에요. 맨 처음 원형에서 불연속을 찾아야 돼요. 너가 임의로 바꾼 함수는 바꾼 함수야. 원형의 함수가 아니야. 여기에서 불연속 찾아야 돼요. 분모 그냥 봐. 분자, 이거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약분 되더라도 보지 말고 분모 보고 불연속 찾아야 돼요. 우리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 들어갈 때 이런 함수 예시 들어왔잖아. 이렇게 반대네.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1 빼기 1. 약분 되죠? 근데 그래도 이 녀석의 그래프는 요랬어. 1에서 뻥 뚫렸었어. 그래도 뚫렸어요. 그래도 불연속이었어. 아무리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 된다 하더라도 요거를 신경을 써줘서 불연속점 찾는 거예요.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뭐 별. 약분은 계산상으로 극한값을 구하거나 할 때는 약분하면 되는 건데, 불연속인 점을 찾을 때는 요거 신경 써야 돼요.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극한값 찾을 때는 괜찮은데 극한값 찾을 때는 그렇다고. 그래서 개념 체크 2번 보시면은 두 함수 fx, gx 2차 함수 두 개 줬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만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연속인 함수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를, 기억은 줬고, 기억은 연속 함수로 더했으니까 연속 함수고, 니은도 연속 함수를 뺐을 때 연속 함수고요. 디귿도 연속 함수끼리 곱했으니까 연속 함수고, 리을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연속은요 분모만 조심하면 돼요. 분모. 거의 불연속은 분모 조심하시면 돼요. 식에서 gx 조심하고 fx 조심하세요. CS 전체 집합에서 불연속이 나타나는 곳은 얘가 0이 되는 곳이야. 얘가 0이 되는 곳이야. 거기에서 불연속이 일어나요. 근데 리얼 같은 경우는 gx가 x제곱 더하기 2군요. 그치? 요놈의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리가 없어요. x를 뭘 집어넣어도 분모가 0이 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연속 함수입니다. 근데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분의 gx니까 분모가 x로 묶어서 2x 빼기 3이 되죠. 그지? 0에서랑 2분의 3에서 불연속이 일어나는 거야. 이 함수는요. 0이랑 2분의 3에서 불연속이 일어나요. 그렇게 돼요. gx가 심지어 뭐 x제곱 더하기 2라서 뭐 약분도 안 되는데 약분 불연속에선 약분 같은 거 돼봤자 그래봤자 불연속이야. 그래봤자 불연속이야. 진짜 분모가 0이 되는 x가 존재해버리죠. 뭐 한 가지 잡담인데요. 이제 미적분 얘기. 고3 때 하는 미적분 얘기인데 잡담인데 미적분 때는 그래프를 그리라 합니다. 요 녀석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님들은 이제 그때 가면은 뭐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0이 되는 거 변곡점 찾고 뭐 무한대로 보내버리고 무한대로 보내보고 0으로 보내고 2분의 3으로 보내보고 다 조사해야 돼요. 다 조사해서 그리는데 뭐 요거는 약분이 되잖아? 약분이 될 때는 구멍이 뻥 뚫려서 나와요. 약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0에서 막 점근선 생겨버려. 2분의 3에서 막 점근선 생겨버려.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에 약분이 안 되는군. 점근선 하시고 2분의 3 하시고 요 세 구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건데 또 이건 잡담이야. 잡담이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가시적인 감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뭐 아마 적어도 한 요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저쪽으로 하면 2로 간다. 0, 0, 0.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예요. 가운데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따지게 될 거예요. 미분해가지고 막. 방금 내가 0의 좌극한을 재빨리 해본 거야. 0의 좌극한. 그래서 0에서 이렇게 됩니다. 연속 불연속은.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죠. 자, 다음 최대 최소 정리요. 자, 뭔가 이름이 붙었어. 최대 최소 정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1 때부터 최대값 구하라, 함수의 최대값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고등수학 하에서도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배웠죠. 구하는 거 했었죠. 그리고 올라가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도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근데 꼭 드무 붙은 구간 줬죠. 폐구간을 줬죠. 자, 그 얘기입니다. 폐구간을 안 주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함수 fx가 폐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심지어 우리가 배운 함수는 대부분이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유리함수는 끊어져 있긴 하지만 유리함수 끊어져 있고 그리고 무리함수도 좀 구간이 좀 다르긴 했죠. 구간이 이제 정해져 있긴 하죠. 정의역이. 우리가 배운 모든 폐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는 거기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쪽으로 조금 더 길어. 구멍 뻥뻥 뚫려 있어. 이렇게 있어. 최대값 어디서 가죠? 여기서 가죠. 꼭지점. 최소값은 여기야? 안 가지는 거야.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여기에서 점은 존재하지 않고요. 최소가 되는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점이 없으니까 함수값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를 채워. 최대값 있어요. 최소값 있어요. 여기 뚫려 있는데? 폐구간 아니잖아. 얘는 반 개구간,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잖아. 물론 이때도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근데 반 닫힌 구간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면 최소값 없죠.
최대 있고 최소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경우 제외하고 다 닫혀 있을 때는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들이 계속 패구간을 준 거야. 있어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최대 최소 정리. 뭐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들도 갑자기 최대 최소 구하라는 옛날 문제를 줘요. 개념 체크.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다 할 줄 아시죠? 그죠? 할 줄 아시죠? 대표형 14번도 할 줄 아실 겁니다. 내가 딱히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축 구하고 뭐 그렇게 그래프 살짝 그려서 하시면 될 것 같죠? 2번은 뭐 유리함수니까 그래프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20번이에요. 개념 20번. 자, 오늘의 메인 디시. 메인 디시가 아니구나. 사이값 정리. 메인 디시가 뒤에 하나 더 나오구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고 이것을 사이값의 정리라고 합니다. 다음이 성립하면은 자, 보지마 날 봐야 돼요. 있다. 닫힌 구간에서 열린 함수를 가져올게요. 뭐라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가져올게. 요 함수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잡을게요. 닫힌 구간을 잡았어. A에서 B까지. 그러면 그에 대한 FA랑 FB가 있겠죠. 근데 반드시 A, B를 잡을 구간을 잡을 때 각각의 양쪽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좀 다른 걸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린 각각의 요 함수값의 사이에 있는 값을, 사이값을 잡을 거거든. 사이값. 구간을 딱 잡았을 때 각각의 함수값의 사이의 값이 있을 거야. 요 사이, 자 이제 본론 들어옵니다. 요 사이 값을 뭘 잡든 간에 얘한테 화살표를 얘한테 화살표를 쏘는 구간 안에 원소가 무조건 있어요. 내가 얘를 잡아도 구간 안에서 쏴. 꼭. 얘를 잡아도 구간 안에서 쏴. 그림상으로 당연하죠. 그치? 그림상으로 당연합니까? 그림상으로 당연해요. 너희들이 보기에. 맞아요? 예준아 오케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림상으로는. 얘한테 화살표 쓰는 함수값을 얘로 가지는 x가 무조건 요 안에 있어요. 함수값을 요 사이의 값으로 가진 애가 무조건 요 안에 있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 여기 무조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림을 당연하게 그렸어요. 내가. 근데 이렇게 해보자. 조금 휘청거리게 해보자. 휘청거려봤자 이렇게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째째하게 잡을게요. 구간을 이렇게 잡을게. 요렇게 왜 째째하게 잡았냐면은 FA랑 FB가 아주 좁아요. FB와 FA 사이에 뭘 잡든 상관없어. 요 사이에 Y좌표를 뭘 잡든 상관없어. 얘네를 Y좌표로 가지는 이 함수 위의 점은 사실상 X좌표가 여기 꽂혀요. 무조건. 요 안에 무조건 꽂힌다는 게 사이값 정리야. 뭘 잡든 간에. 얘 잡아도 여기 사이에 있는 애가 쏴요. 무조건. 바깥에 있는 애도 쏠 수 있긴 한데 바깥에 있는 애도 사실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쏘면 얘한테 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이값 정리의 주요 논점은요. 적어도 하나 여기 있다는 거야.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게 주요 논점이야. 자, 이제 이걸 볼게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거 줬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애를 줬어요. 이렇게. 근데 fa가 fb와 서로 다른 걸 잡아야 돼요. 이렇게 다르게 되도록 구간을 잡아야 돼요. 구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 얘기가 구간이 있고 그 안에서 연속인 함수를 그린 것 같잖아. 근데 나처럼 연속인 함수 그리고 구간 잡아도 말과 똑같아.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연속이고 구간을 그래서 내가 잡는다 그랬죠. 구간을 양쪽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 걸 잡습니다. 그래야 사이의 값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FA와 FB의 사이에 있는 임의의 K, Y좌표 K가 FC는 K를 만족하는 F의 함수값이 K가 되는 그 C가 있잖아요. 그 X좌표가 적어도 하나 구간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자, 머리 핑핑 돌아가요. 이거 매년 그랬어. 핑핑 돌아가 원래. 차근차근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는 차근차근. 내가 AB 구간 안에 AB 구간을 잡았어. 안에서 연속이야. 막 이렇게. A에서 함수값, B에서 함수값이 있어요. 여기 안에 어떤 K, Y좌표 K를 잡아주시면은 그걸 Y좌표로 가지는 C1이 있고 C2가 있고 C3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조건 당장 다 내. 지금 당장 다 내. C1, C2, C3가 적어도 하나는 구간 안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바로 사이값 정리야. 솔직히 그래프가 요 바깥에 이렇게 돼 있어 봐. 여기 C4라고 하면은 C4도 함수값이 K가 되죠. 물론 구간 바깥에 있는 애도 있긴 하지만 구간 안에 있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게 사이값 정리야. 3개나 있네. 3개나 있네. 뭘 잡든.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 좀 중요해요. 문제는 요 응용으로 나와요. 응용으로 나와요. 이제 조금 텀 가지고. 나 대학생 때 모든 문제가 이런 느낌이었어. 모든 문제가 이런 느낌이었어. 모든 정의가. 여러분 느낌 이상해요. 자, 2번 갈게요. 사이값 정리 응용.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치? 똑같이 주죠? fa와 fb의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다는 건 애초에 이제 함수값이 다르다는 소리죠. 0을 기준으로 갈렸다는 소리야. 부호가 다르다는 건. 맞아요? 부호가 다르다는 건 함수값이 다르다는 소리야. 다를 때 그 다른 부호, 그 두 값의 양수와 음수 사이에 값 0. 0을 함수값을 0으로 가지는 C가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다시 해볼게. 쓰면서 에서 연속. 구간 안에서 연속이고 FA, FB는 0보다 작아요.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죠. 일때 FA와 여기에 생략되어 있어. Y좌표 0에 대해서 사이에 있는 그 0에 대해서 fx는 0. 사이값 정리에서는 이걸 C라고 잡았죠. 요 함수값 사이에 있는 C,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떤 C를 잡아도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 C 중에서 난 하필 0을 잡은 거야. 0이 있다는 거 알잖아. 이게 함수값이 서로 다르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에 0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 0을 잡았을 때 내가 0을 잡아도 을 만족하는 C로 할게요. 만족하는 C가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 아시겠죠? 사이값 정리가 이렇게 응용돼요. 와, 씨, 간신히 이해한 것 같죠? 이해한 사람은 간신히 이해했고 이해가 힘드신 분은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자, 봐봐.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야. 요거일 때 방정식의 근이죠.
방정식의 해가 양쪽에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은 그 구간 안에서 해가 있단 소리예요. 봐봐. 내가 구간을 A, B를 잡았어. A, B. 근데 A에서 함수값은 음수고 B에서 함수값은 양수야. 부호 다르게 줬죠. 점이 여기 두 개 있죠.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이야. 연속인 그래프가 그려져요. 반드시 X축 뚫쳐. 반드시 X축 뚫쳐. 그지? 그러면은 fx가 0이 되는 x가 AB상에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저 쉬운 그림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걸 니들이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드릴 거고 반복해서 보세요. 난 계속 반복해드릴 거예요. 이런 거 어려워요, 얘들아. 사이값 정리. 자, 나중에는 평균값 정리가 있어요. 나중에 평균값 정리. 그 두 개가 너희들의 복병이 될 건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한번 센으로 선행 나가는 타임에는 괜찮아요. 지금 당장. 너희들은 요것보다는 저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저거. 야, 저 너무 당연하잖아. 하나 음수, 하나 양수야. 그럼 그 사이를 연속인 함수가 X축 뚫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뚝 끊기면 안 되잖아. X축을 뚫는 곳이 있기 때문에 fx가 0이 되는 곳이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 녀석을 대표형 16, 15번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에서 0 양쪽 구간이지, 그치? 그리고 y는 fx, 요걸 fx라고 할게요. 자, f의 마이너스 1랑 f의 0을 볼 거야. f의 마이너스 1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2죠. f의 0은 1이죠. 자, 판명이 난 거야.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고 f의 0이 1이라는 건 요 저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에서 0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0에서 함수값이 1이라는 거죠. 저 연속인 3차 함수가요. 요 두 점을 연속해서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내가 K라고 잡으면은 fx는 0을 만족하는 x는 k가 마이너스 0에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 맞죠?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였습니다. 구간 안에 만족하는 k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납득은 갔죠? 이거 쓰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내가. 다음 시간에. 우리 아직 1교시지. 그지? 이거 쓰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마플에서 할게요. 여기서는 안 할게요. 이걸 사이값 정리를 응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수행평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수행평가. 수행평가 나올 만한 거리가 정말 많아, 수트에서는. 진짜 많아. 좌극한, 우극한 뭐 그거랑 여러 가지. 요 사이값 정리도 나올 만하고. 야,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나온 거야.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가지네. 그래프 싹 그려보고. 자, 여기다 해볼게요. 좌변의 fx. fx가 0이 되는 x가 요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함수값이 0이 되는 x가 요 안에 있는 걸 보이자고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1. 일단 양수라는 거. f의 1은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야. 음수예요. 어쨌든 끝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서 함수값 양수고 1에서 함수값 음수니까 요 사이를 다항함수, 연속함수, 4차 함수, 연속함수가 연속해서 지나가야 돼요.
x축을 뚫는 어떤 k가 있는데 요 k는 말이지 fk는 0을 만족해. fk는 0을 만족해. 그렇게 될 거고 가짐을 보이시오 문제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객관식으로 번호를 찍고 그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요 2번이 마이너스 1, 1에서 구간 마이너스 1, 1에서 방정식의 근을 가진다는 걸 알아. 근데 다른 구간 또 있지 않을까? 다른 구간, 어느 구간에서 근을 가지는지 찾아보자고. 1, 2, 요 구간에서 가진지 확인해보고 2, 3, 구간에서 가진지 확인해보고 3, 4 뭐 이런 게 확인해볼 수 있어요. 요 구간에서 근을 가진지 확인하려면은 F1이랑 F2랑 혹시 부호가 다르지 않니? 그것만 따지면 돼요. 같으면은 안 가져. 가질 수도 있는데 확실히 가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를 때는 확실히 가져요. 이것도 F2, F3 요게 음수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해볼까? 1대입해봐. 음수예요. F2가 봅시다. 4, 4, 16 마이너스 8 2, 14 음수네. 자, 여기선 안 가지는 것 같아. 물론 가질 수도 있겠지. 근데 안 가져요. 안 가져. 음수니까 안 가지고 점이 아마 1, 2 1, 2에서 둘 다 음수인 점을 가져요. 함수값이 음수인 점을. 그래프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수 나왔을 땐 항상은 아니기 때문에 근을 가진진 모른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F2는 위에서 했죠. F3 해보자. 왠지 느낌이 좋아. 339, 99, 81. 그렇지. 벌써 느낌 좋죠. 그지? 27, 37, 21 플러스 1. 그지? 당연히 양수겠죠. 야, 여기에서 근을 가져. 그럼 요거 체크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은 F2가 음수인 거 확인했고 F3이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구간의 양끝에서 부호가 서로 달라요. 구간을 2 잡고 3 잡았는데 2에서 함수값 음수 나왔고 3에서 함수값 양수 나왔으니까 연속인 함수가 x축을 한번 뚫을 수밖에 없어. 함수값이 0이 되는 곳이 있다. fx는 0이 되는 그 x가 여기 대입하면 존재한다. 대입하면 된다. 됐죠? 아주 쉬워요, 이 문제. 구간 양끝에서 부호가 서로 다른지 확인만 하면은 그게 답이야.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지금 52분이긴 한데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괜찮아요? 지금 좀 이제 어렵진 않은데 뭔가 이제 마법 같은 지식들, 그런 막 해석법 이런 애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힘든 거야. 15-1 해보고 쉬세요. 딜레마가 생깁니다. 여기선 그냥 하란 대로 할까? 하란 대로 해서 이렇게 맞으면 맞다니까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난 진짜 납득을 하고 싶은데 그런 딜레마 지금. 저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럼 맞다 하시니까 그냥 하란 대로 할까? 아니면은 진짜 난 납득을 하고 싶어. 사실 납득은 다 시켜드렸어요. 너무 빨라서 그렇지. 천천히 다시 해보면 됩니다. 요거 천천히 이해하면 됩니다.
난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을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건 그 방정식과 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가 아직 살짝 연결성이 약해서 연결이 안 되실 거야. 쉬세요. 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풀 버전. 녹화 끝.